경기도 내 핫 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 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은 임창휘 경기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장혜서 취재 MC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 의원께서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그럼요. 예, 날씨가 무덥습니다. 장마도 시작됐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선 공간 청취자 여러분을 세 번째 찾아뵙게 됐는데요. 네. 경기도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임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주제가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 해결 방안은입니다. 혜서 씨, 먼저 주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82년도에 제정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본 취지는 이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걸 잘 적절하게 통제해서 이걸 질서 있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함인데요. 예. 하지만 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 인천 지역에서는 이 수정법 규제로 인해서 산업단지 그리고 관광지 조성, 각종 도시개발 이 사업 등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와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수정법의 현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 해결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임창희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짚어주셨어요. 이 법이 수립된 지가 올해로 40년이나 됐는데 먼저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임 의원께서 이 법이 도대체 어떤 법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 네. 이 수도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정비할 것인가인데 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 다시 말해서 사람이 모이고 기업과 공장이 모이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가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워낙 그 한국 전쟁 이후로 서울로 인구가 집중하다 보니까 이 집중하는 걸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한 겁니다. 분명 사람과 기업과 공장이 모이는 집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편익이 있는 반면에 뭐 예를 들면 교통체증이라든지 사람이 너무 몰리면서 주거의 문제라든지 즉 이 집중으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할 수 있죠. 비용이 증가한 것 때문에 좀 막자, 적절하게 조정하자라는 게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전체 그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의미에서 예. 수도권이 너무 집중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지방이 소외되고 또 최근에 지방 소멸을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발전하자는 논리 크게 그 두 가지 접근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 주제가 과도한 수도권 규제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게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에 이제 이런 여러저러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거 한번 좀 정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수정법이 이제 4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 40년 동안 어쩌면 오래된 또는 너무나 단순한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모순과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40년 동안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집적되고 기업이 집적돼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도시적 해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임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 비용을 넘어서서 이 경기도 내에 여러 가지 잘못된 그 모순들이 눈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경기도 지역 내의 불균형입니다. 지역 내 불균형. 예.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든 목적하고 있는 이 수정법이 오히려 경기도 내의 균형을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목적과는 달라진 거네요. 맞습니다. 예. 경기도 예를 들면은 네. 남부와 북부를 예. 보면 인구는 남부가 7, 북부가 3. 예. 그리고 산업 GRDP로 보면은 남부가 8, 북부가 2입니다. 이만큼 균형 발전이 오히려 헤쳐진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난개발의 이슈입니다. 그 자연보전 권역이라고 하는 경기도의 동부를 보면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획적으로 주택과 공장이 만들어졌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을 못하는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자연보전 권역에서는 6만 제곱미터 이상의 그 산업단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도권의 공장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산업단지는 없으니 계속
개별 입지라고 하는 난개발, 주택 안에도 공장이 만들어지고 공장이 있으면 안 되는 곳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숫자를 보면은 경기도 내에 계획 입지,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들어간 비율은 28.1%인데 예. 자연보전 권역은 3.7%, 아. 제 지역구인 광주는 2.2%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 이 주거와 공장의 혼재인 난개발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쉽게 접하실 거예요. 아마. 그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예. 세 번째는 이 신도시와 관련된 문제인데 예. 자족성의 문제입니다. 자족성의 문제요. 우리가 3기 신도시를 만들 때 예. 일자리가 있는 자족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 수도권의 이 규제 때문에 신도시 안에 공업 용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 그 사람들은 다 서울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교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현재 보이는 체감하는 수정법 규제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지역 내 불균형, 난개발, 자족성의 문제. 혜서 씨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네, 경기도 내에서 30년간 제조업을 운영 중인 회사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예. 이 수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미리 준비했던 부지에 이 공장을 증설하려고 했는데 이게 수정법 규제로 인해서 결국 다른 지역의 공장을 추가 착공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수정법 규제로 인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경기도 제조업기업 임성훈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있는 공장에 확장이나 증설을 하게 되면 이미 기반 시설이 있으니까 직접 생산 설비만 추가하면 됐었는데 새로 공장을 짓다 보니까 기반 시설부터 생산 설비까지 셋업을 하게 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안전이나 환경, 전기 같은 법정 필수 관리 인력도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한 지역에서 30년간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직원들 대부분이 회사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고 협력사나 여러 네트워크가 지역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데 더 먼 지역으로 추가 공장을 마련하게 되면서 이동하는 물류비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저희와 함께하는 영세 협력 회사들도 그 물류비를 함께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실제로 입지 규제가 적용된 경기도 내 지자체와 다른 지자체의 어떤 비교 사례가 있을까요? 방금 이천 공장과 같은 예.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 있는 예. 공장들의 사례를 보면은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포의 롯데칠성이라는 공장이 있는데요. 네. 여기가 79년도에 이제 공장이 설립됐는데 예. 43년간 한 평도 증설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 밖에 있는 지역에다가 이제 공장을 증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은 생산은 광주에서 하고 예. 보관은 대전에서 하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아유 비용이 뭐 그렇죠. 상당히 더 추가적으로 드는 문제가 생기네요. 예. 그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물류 비용이 그건 지나치게 이 규제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경기도 내에서도 이 동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 집중 벨트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규제 폭탄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부권이 가지고 있는 이 규제 중축 규제 문제는 수정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다가 상수원이라는 할당 상수원의 문제가 결합됩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가 이 수정법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인구와 기업을 막겠다는 거와 함께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무엇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규제가 겹치니까 이 주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점차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라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 특히나 이 규제로 인해서 난개발을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수정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집중도 막지 못하고 또 오히려 비계획적인 난개발로 인해서 물을 더 오염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인구가 지난 2009년부터 19년까지 인구의 증가율이 6.3%였습니다. 근데 팔당호 특별 지역 내는 33.1%고요. 광주는 무려 56.1%의 인구가 증가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규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합리적이냐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인구나 산업을 막자, 그래서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목적이었는데 결과는 불균형, 난개발, 자족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 지역 주민들은 반발했고 이렇다면 여기서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쯤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가 답이다. OX. 전 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폐지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폐지를 하되 지금의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 안에는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함께 경기도와 수도권이 앞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갈 것인가, 예. 혁신 성장을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미래 비전이 같이 담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질문 또 하나 드리면 네. 그렇다면 규제의 방향이 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이런 단순한 이분법으로 나누기보다는 뭔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선택적 규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온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 수정법이 사실 우리에게는 핑계와도 같았습니다. 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수정법 때문에 안 돼, 규제 때문에 안 돼 라는 게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만의 어떤 계획과 미래 비전이 없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 규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 하지만 지금의 시장 환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모이고 기업들이 오고자 한다라는 거는 규제를 넘어서는 수요가 있는 겁니다. 그 수요를 적절하게 감당하지 못하니 이거는 난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수도권이 난개발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게 되면은 대한민국도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과 같이 예전처럼 국가의 경쟁력을 말할 때 국가 전체의 GRDP가 아니라 뉴욕이냐, 북경이냐, 뭐 동경이냐 이렇게 도시가 더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수도권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 다시금 판단하고 재설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는 이런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왔던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지난 40년간 경기도 의회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수정법 개정과 관련해서 6번의 건의안 그리고 8당호와 관련된 상선과 관련된 개선도 7차례 예.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수정법 개정에 대한 12개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 21대에서만 12개의 법안이 하지만 그 12개 법안 모두가 다 폐지됐죠. 아. 그만큼 수정법은 예. 이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공허한 목소리처럼 메아리처럼 바뀌지 못하는 거죠. 자, 말씀하신 대로 수차례 경기도의회에서 건의를 했고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수정법 개정안만 12건이 됐는데도 폐지가 됐고 이렇게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신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수정법 안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수정법이 가지고 있는 처음에 그 목적 예. 만약에 수정법이 조금이라도 변화하거나 바뀌거나 물러서게 되면은 국토 균형 발전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 비수도권의 소멸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자칫 그러니까 조금 어떤 식으로 손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파장이 불러올지 여기 두려움 같은 걸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연한 그 두려움으로 되다 보니까 예.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는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실증을 통해 가지고 예.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네. 아, 혜서 씨 또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건 결국 기업 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이 국가 경쟁력을 활성화하고 또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의 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인데요. 예.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해서 현재 경기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경기도 지역정책과 이종남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금년 5월에 자연보전구역에 속해 있는 여주, 광주, 이천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여기서 이제 규제 개선 과제도 발굴하고 규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공유하였고요. 거기서 나온 개선안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연구원과 또 우리 경기주택공사 같은 그 전문기관과 같이 규제개선 TF팀을 구성을 했고요. 이 팀에서 시군 건의사항에 대해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지금 제한보정권역에 대한 규제개선 안을 만들었고요. 지난 6월 21일에 중국적인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예.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말씀하신 대로 생긴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현실과 시대에 맞춰서 뭔가 수정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로 잡은 건데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임 의원께서 또 추진 중인 방안이 있다고 들었어요. 관련해서 SOC 대개발 구상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이 경기도가 근본에 발표한 동부와 서부, 북부의 SOC 그 대개발 네. 구상은 지금 경부축이라고 하는 남부에 집중되어 있던 경기도의 개발을 또 그 개발로 인해 소외됐던 지역에 대한 기본 뼈대 SOC를 공급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저는 경기도가 이런 주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응원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의회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저는 크게 한 2개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예. 그다음에 경기도가 권한 내에서 못하지만 국회에 건의하고 바꾸어 나갈 일들 크게 2가지를 나눠서 우선적으로 그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먼저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구상안에 대해서 경기도 의회에서도 그 조례를 만들고자 하고요. 그 조례를 만들고 이 계획을 확장시켜 나감에 있어서 경기도만의 계획이 아니라 중앙 정부와 논의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31개 시군 그리고 도민들과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구성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은 이게 올 초에 또 작년 북부는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이 안을 가지고 31개 시군과 현장 릴레이를 했습니다. 그 자한장에서 나온 얘기가 그 지자체 그 기초단체에서 하는 예. 말이 이렇게 경기도가 개발 구상안을 가지고 지자체에 찾아와서 예. 함께 논의하고 협력한 안이 예. 처음인 것 같다라고 그래요? 예. 그만큼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지방 정치, 지방 자치가 나가야 될 방향이고 경기도가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SOC 대개발 사업 추진이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31개 시군과 협력하더라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예. 도민들, 특히 민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가령 이 경기도에서 미래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면은 그거에 합당한 계획들이 들어올 수 있는 창의적인 투자와 고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돼서 저는 사실 조례와 함께 지원 센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 그럼 그 지원 센터는 가령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에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이 구조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시는 매니저 역할을 공공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도민들 또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이 지금은 소외되어 있는 동부와 서부, 북부를 개발하면서 있는 편익을 민간과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정법 개정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예. 하지만 또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문제를 지금까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을 만드는 것 저는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하게 경기도만이 아니라 중앙 정부와 경기도 31개 시군 도민들이 협력하는 모델 그것은 곧 하나의 어떤 개발을 넘어서 가지고 지방 자치 지방 정부가 해나가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창휘 경기도 의원 그리고 장혜서 취재 MC와 함께